충성!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예비역 육부대 황서진입니다. 자, 오늘은 한번 인터뷰 컨텐츠로 찾아오게 되었는데, 해군에는 UDT가 있다면 우리 육군에는 바로 707 특임대가 있습니다. 707 특임대 출신 유튜버이신데, 베일에 쌓여진 707 특임대에 대해서 이상사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보안을 그렇게 저는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707만 나온 게 아니라 네. 특전사에 크게 분류를 나누면 총 3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네네. 특전 여단 대대가 있고, 그리고 정찰대라는 곳이 있고, 네네. 707이 이제 대테러 부대로 또 따로 있죠. 따로 있고. 그 3개의 부대를 최소 3년 이상씩 경험을 하고, 아, 그래요? 예. 그럼 언제 임관을 하신 거예요? 임관은 06년 1월 달에 06년에 1월에 해서, 예. 그럼 처음에 임관해서 여단을 먼저 가셨겠네요? 맞습니다. 어디 여단을 갔다 오셨나요? 저는 11여단. 어디에 있는 거죠? 전남 단양에 있습니다. 그러면 11여단의 주 임무가 어떻게 되나요? 여단에서 하는 임무들은 특수전을 합니다. 네네. 특수전이라고 하면 저희 일반인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산을 위주로 하는 훈련들, 네. 거기까지만. 네. 근데 또 궁금한 게, 제가 여단이 있는 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5개 여단이죠? 네네. 그렇게 여단이 있는데, 그 정찰대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군 생활을 했지만, 네. 정확하게 그 처음 거의 생소하거든요. 현재는 여단 특임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네네. 정찰대 임무는 초동조치. 초동교체. 예. 초동조치 임무인데 해야 될 임무들이 좀 다양합니다. 네네. 이제 초동조치라고 하면 대테러 부대에서 들어오기 전에 바운드리 작업이라고 네. 사전에 가서 초동 조치를 하는 임무를 띄는데 네네. 그 임무도 해야 되고, 또 여단에 속해 있다 보니까 여단 특수전 작전, 네. 특수전 작전도 병행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찰대 임무는 그 전체적으로 좀 분포돼서 네네. 임무를 수행하죠. 그러면 그렇게만 놓고 봤을 때 정찰대가 여단에 속해 있는 특전사 우리 부장관분들보다 더욱더 많은 임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임무로 따지면 종류가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초동조치라는 임무가. 특수전을 하면서도 초동조치 임무가 하나가 더해지는 거죠. 거구나. 하지만 뭐 여단 특전대에서 하는 임무보다 더 빡세게 훈련을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네. 임무가 하나 더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간 분배가 적절하게 나누어진다. 아,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단 생활도 하셨고, 그 다음에 네. 정찰대 임무도 하셨다고 했는데, 네네. 이게 결국 특전사령부의 11여단에서 여단 생활과 11여단에 있는 정찰대를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했던 게 이제 707 네네. 특임 단이죠, 지금은. 지금은 단으로. 저도 영상을 준비하면서 알건데, 네. 첫 번째 루트가 지원을 해서 네네. 인사사령부에 보면은 그 사이트에 모집 공고가 뜨는데, 네. 거기서 이제 지원하는 게 있고, 네네. 정말 간혹가다 몇 명을 네. 이렇게 직접 전화를 해서 스카웃을 한다는 게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제 입장입니다. 제 기준에. 네. 정예화라는 걸 합니다. 707에서 한 네. 번씩. 그게 자주 있는 기회는 아니에요. 그 정예화가 뭐죠? 707도 인원이 많이 필요한 시기가 있을 겁니다. 네네. 그리고 또는 707에 이제 오랫동안 있는 사람들이 네. 한 번에 떠나는 경우도 있을 건데, 그런 경우에 보통 공문을 통해 가지고 여단에서 우수한 인원들을 선발을 하죠. 아, 그때는 이제 지원자를 뽑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지원자 전에 사전에 이제 컨택을 한 친구들을 불러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명단을 아예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이창주인데, 이 이창주이라는 친구는 이 20명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 친구는 무조건 몇 월 며칠까지 할 의사가 있든 없든 무조건 707로 보내라. 무조건 707로 보내서 그날 이 친구한테 707이 의사를 물어보겠다. 오. 이유가 뭐냐면 707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선뜻 지원을 못합니다. 왜요? 만약에 내가 지원한다고 갔는데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아, 그게 있구나. 지금 거기도. 다시 부대에 들어왔을 때 그 있죠, 눈초리. 떨어지고 들어왔을 때는 이게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버리고 간 거죠. 그쵸. 예. 그런데 정말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저희 부대 선배들이 제가 정치할 때 있을 때였거든요. 창준이 어떻게 할래? 너 명단 네 이름이 떴다. 너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왜요? 전화로는 했지만 고향이 광주다 보니까 담양하고 광주랑은 바로 가깝죠. 옆이었거든요. 집을 떠난다는 게 그렇게 막상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707에서 내려온 선배님이 2분이 계셨어요. 네. 그분이 3박 4일 동안 저를 묶어놓고 너는 가야 된다. 이거 명단이 떨어졌다는 건 그냥 네가 가서 간다는 의사만 밝히면 무조건 되는 거다. 그리고 너 전화 받지 않았냐? 이미 알아요. 그건 즉슨 이 선배가 모르게 제 명단을 올려준 거죠. 이 친구 잘하니까 뽑아가라. 그렇게 해서 네. 이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를 응원해 주는 거죠. 너는 꼭 가서 거기서 군 생활을 해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대부분 이런 것들이 좀 예민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 말 한마디가
또 707이 또 너무 이렇게 키우는 그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저희 특전사는 어느 집단이나 어느 곳에 있든 모두 다 자기들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부대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남자들 3명 이상 모이면 군대 얘기가 꼭 나온다고 하잖아요. 예. 그럼 자기 부대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자기 부대가 최고로 고생이 많고 막 그런 자랑을 하잖아요. 네네. 결국 그게 내가 나온 부대에 대한 그런 프라이드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군인은 적어도 최소한의 명예심은 확실하게 다 있어야 돼요. 네네. 이게 장교, 부사관, 뭐 병사든 그런 내가 어디 부대를 나왔다에 대한 그 자부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좀 더 네네.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또 잘못 꼬아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 정예화라는 게 야 결국 이게 인맥으로 뽑아가는 거 아니야? 야, 그거는 절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을 못한 게 그날 이제 부릅니다. 당일날 이제 707에 저희가 갈 거 아니에요. 네. 그 명단을 내려줬으니까 저희가 이제 707로 넘어갔습니다. 가서 면접을 봅니다. 근데 면접을 보기 전에 무조건 체력 측정을 보게 합니다. 체력 측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체력 측정이 6개 종목이었습니다. 어떤 걸 봤었나요? 5km 구보가 19분 이내에는 무조건 들어와야 되고, 네. 그리고 평행봉이 35개. 네. 그냥 이거는 커트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대도 아 그래요? 35개, 턱걸이도 아직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20개인가 25개인가 깁니다. 잇몸 일으키기. 그 당시에 2분에 120개였던 것 같아요. 네, 팔굽혀펴기도 2분에 그때도 한 100개에서 120개가 커트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밑으로 깔리면 아무리 정해되고 선발되어도 다 예, 탈락. 그래서 미리 사전에 아마 알게 모르게 괜찮은 쓸만한 인원들을 어떠한 루트든지, 그리고 또 정찰대라는 곳의 특성이 1년에 한 번씩 707로 가가지고 측정을 받습니다. 아 그래요? 초동 조치에 관한 측정. 그럼 그 측정 받을 때 얘야 여단에 있는 정찰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하나의 경쟁이겠네요? 보통 2개 여단이 네. 시즌은 비슷해요. 보통 한 달이나 2달 안에 정찰대가 가서 사실 측정을 보는데 네. 보통 2개 여단이 같이 들어와서 기록들이 남아있죠. 아 정찰대 기록들이 남아 있어서 아마 정찰대를 선발할 때는 데이터를 가지고 인원을 부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정찰대의 인원이 몇 명으로 대략 구성되어 있나요? 그거는 비밀. 그 네. 정찰대에 대한 그런 개개인별로 분석되어 있는 데이터 자료를 보고 이 사람은 쓸 수 있겠구나. 그거는 저의 추측일 뿐입니다. 아 좋죠. 그런데 틀림없이 제가 평가관이라도 당연히 기록을 가지고 이 친구 쓸만한데 사령관님 사인 받아서 공개 딱 때려서 무조건 와라. 네. 근데 저 이후에는 그게 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예화라는 게. 정의화라는 게.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지원자만 뽑던지 또는 후보생을 거치고 임관을 하고 난 초급반에 그 후보생 기간 안에서 인원을 뽑던지. 그럼 그 후보생 기간 안에 뽑힌 자원들은 바로 707 특임단에서 이제 군생활 시작하는 건가요? 예, 그게 시즌마다 또 다르지만 네.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많고 어... 여단에서 선발이 돼서 오는 친구들도 많고. 제가 이제 또 이상사님 얼굴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네네.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그 태양의 후예 아시잖아요. 네네. 거기에 보면 707을 배경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인물들이 다 좋잖아요. 네네. 근데 항상 이러거든요. 야, 그 드라마야. 실제로는 안 그래. 라고 하는데 인물이 되게 과하게 좋으시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혹시 707 얼굴 보고 뽑나요? 707 얼굴 보고 뽑는 기준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체력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죠. 네. 그래서 얼굴 자체에 지방 자체가 없습니다. 아, 거기다 다 진짜 슬림한 몸매. 그래서 거의 뼈 밖의 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처럼. 아, 이렇게 광대뼈도 어느 정도 돌출이 돼 있고 턱에는 거의 대부분 살이 없고 살이 없고. 90% 이상이 턱에 살이 없습니다. 아, 진짜요? 예, 턱에 근육이 있으면 근육이 있지. 제가 짧게나마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상사님께서는 되게 군 생활도 되게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정도 받고 선발도 되는 건데 707 진짜 누구나 한 번쯤이라면 가보고 싶었을 건데 네네. 거기서 이렇게 특별하게 전역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가족의 문제였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전역한 정말 첫 번째 이유는 부대 선배들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전역한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사고는 아니고요. 네. 이게 가족적인 문제라 이것만큼은 제가 좀 네. 숨기고 싶고, 그거랑 비슷하게 이제 하나를 더 꼽자면 제가 이제 아들 하나 있고 딸 하나 있는데 제가 707이 있으면서 지배를 너무 많이 못 들어갔어요. 707이 있으면서. 아 그래요? 예, 707은 대기도 많고 훈련도 많고 또 파병도 있고 또 그 외에 여러분들한테 말은 못하지만 집을 떠나 있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아,
그러다 보니 첫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옆에 있었기 때문에 친밀도가 유지가 됐다면 딸하고의 관계가 딸을 낳고서는 정말 신생아 때 제가 또 집을 오래 떠나 있었거든요. 아이가 키는 것도 못 보고 집을 떠났다가 제가 돌아오니까 아, 파병. 예, 아이가 이제 걸어다니는데 걸어다닐 정도면 이제 그쵸. 엄마 아빠를 알아야 되는데 저 사람 누구지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정말 최선을 다해 잘해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5년이 지나도 제 옆에서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진짜요? 예. 그때 이제 충격 먹고 머리도 좋으니까 군대에 대한 사명감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좋은데 정작 중요한 내 가족에 대한 신뢰를 내가 잃어가고 있구나. 13년을 제가 군생활 했는데 13년 동안 정말 부대에 헌신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내가 좀 놓쳤구나. 어떻게 보면 정말 딸 때문에 진짜 너무 가슴이 생각을 아프다. 했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행복하게 네. 드디어 이제 저희 딸이 제 옆에서 자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제가 굳이 한 세 번째 이유를 뽑으라면 네. 쪽팔릴까봐 나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쪽팔리다는 게 어떤 뜻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선배로서 후배들한테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선배로서 보여줘야 된다. 그쵸. 그런데 이제 특수부대라는 특성이 굉장히 신체적으로도 뛰어나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제가 자신 있던 분야가 체력이었는데 네. 갑자기 근육이 터지는 거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예, 똑같이 달리기를 하고 똑같이 인터벌을 하고 똑같이 하는데 햄스트링이 막 터져버리고 발목 나가버리고 무릎 나가버리고 똑같이 턱걸이를 어제까지 했는데 갑자기 오늘 했는데 어깨 힘줄 나가버리고 그러면 이제 의지를 떠나서 몸이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딱 그거였습니다. 너희들 똑바로 안 해라고 했는데 내가 보여주지 못하면 과연 내 뒤에 후배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저 사람은 뭐길래 자기는 안 하면서 우리한테 할까?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딱 시기가 왔을 때 운이 좋았던 거죠. 호주 세계 군인 사격 대회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선발이 돼서 운이 좋게 또 좋은 성적을 거두고 딱 그때 이제 한국에 복귀하는 비행기에서 딱 머릿속에 지금이다. 박수 칠 때 떠나라. 맞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있다가 나의 성과들은 또 사라질 건데 제 스스로가 쪽팔려서 혹시라도 내가 못 버티고 떠난다면 후배들이 저 사람 진짜 이제 다 됐네. 저 사람 볼 거 없네. 그래서 못 버티니까 떠난다. 딱 이런 얘기를 딱 듣기 전에 복귀하고 제가 그 다음날 전역하겠습니다 해서 전역증을 내고 그렇게 전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제 스스로는 최선을 다하고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에서 보시기에는 또 최선을 다했을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계 군인 사격대회 갔다고 하셨는데 네. 그때 대한민국 우리 국군에서 몇 명이 선발돼서 갔었나요? 죄송한데 네. 이거는 또 인원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 네. 대략 인원수는 보안이라 밝힐 수 없겠지만 네. 이게 뭐 특전사 분들 중에서도 선발해서 그냥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 국군에 있는 모든 부대를 선발해서 가는 건가요? 특전사 안에서 그 당시에는 선발을 했고 육군에서만. 예, 육군 안에서.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12번의 측정을 받습니다. 근데 그 사격을 하는 게 예. 저격이에요? 아니면 저희가 그 200, 400 그런 거예요? 실제로 사격 대회를 가면 모든 총을 다 쏩니다. 그래요? 모든 시합을 다 나가요. 가기 전에는 그래도 메달을 딸 확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자기 종목 하나로 나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총으로 측정을 봐서 권총에서 이제 1등을 했고, 그래요? 예, 소총으로 측정을 본 친구들은 소총에서 또 1등, 2등 이렇게 해야 또 소총으로 나갈 수 있고. 그럼 이상사님이 현역 때 진짜 자신 있었던 게 권총? 근데 저는 소총도 예, 저는 저격은 경험을 크게 많이 못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707에는 저격수라는 팀이 따로 있어서. 그 박중상님이 저격수 예, 출신이죠? 맞습니다. 저격총은 제가 접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 근데 소총하고 권총은 707 안에서 이제 측정을 봤을 때 그래도 우승한 경험이 소총도 있고 권총도 있습니다. 오. 예. 707이라 해서 모든 화기에 대해서 다 하는 건 아니네요. 저격은 저격만이 따로 있는 거고 나머지 친구들이 이제 모든 화기를 다 하죠. 하고. 근데 저격수는 또 나머지 총도 다 많이 주조합니다. 제가 예전에 국방 TV를 봤는데 예. 그 저격수가 사격 연습하는 걸 봤거든요. 네네. 근데 남군 여군 다 섞여져서 네네.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여군이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고 사격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 깜짝 놀라서 진짜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국방TV에 나왔습니까? 국방 TV에 나왔어요. 연습하고 있는 게. 그러면 이제 말도 되는데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제가 썰을 좀 풀어도 될 것 같은데 저희가 707은 대테러 부대입니다. 네. 그러면 대테러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죠? 뭐 경기장.